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네 번째 모양인 사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사형식을 우리가 삼형식으로도 변환시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형식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어를 두 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형식 동사밖에 없어요. 사형식 동사를 우리가 특별히 수여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수여 동사라는 것은 물건을 주는 동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주는지가 나와야 되고 이 물건을 받는 사람, 누구에게 주는지 받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받는 사람을 먼저 쓰고 그리고 주는 물건이 뒤에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보면 나는 준다. 셀리에게 책을 준다 라고 해서 셀리에게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책을 해서 을을 목적어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법책에는 에게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익숙하셔야지 책을 보실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사형식 동사는 수여 동사라고 했고요. 이 수여 동사의 특징, 주는 동사의 특징 때문에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각각 순서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준다.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책을. 그에게 책을 준다. 나는 요리해 준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저녁을. 그녀에게 저녁을. 순서에 맞게 잘 써줬고요. 나는 질문한다.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을. 선생님에게 질문을. 이라는 목적어를 그 자리에 잘 써줬습니다. 이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나올 수 있었나요? 명사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명사만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도 명사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 선생님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책, 저녁, 질문, 명사가 나왔죠. 이렇게 명사로만 쓰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책을 준다라고 하는데 준다, 무엇을 주는지를 먼저 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쓸 수 있습니다. 주다라는 동사 뒤에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진짜 목적어, 다시 말해서 직접 목적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이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형식의 특징이 에게, 을이 이 순서에 맞게 쓰여져야 만들어지는 문장인데 이 순서를 내가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바꿀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사형식이 아닌 삼형식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삼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하나밖에는 못 씁니다. 목적어를 이 자리에 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삼형식에서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를 부사로 바꿔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보시면 삼형식의 문장, 그녀는 책을 주었다 라고 해서 문장이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가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나요?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해서 부사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가 나와 있어야 해요. 명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두 개가 나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이 문장의 사형식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형식이 아닐 때에는 명사와 명사가 이런 전치사 없이는 나란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아래를 보실게요. 나는 그에게 책을 준다. 나는 그녀에게 저녁을 요리해 준다. 나는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라는 이 사형식 문장은 에게, 에게, 을이 순서에 맞게 쓰여졌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더 이상 사형식이 아닌 삼형식의 규칙에 따르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떨 때는 to라는 전치사를 썼고 어떨 때는 for, 어떨 때는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겠죠? 어떨 때 전치사가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쓰는가? 바로 이 동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앞에 있는 동사가 모두 다 수요 동사인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씩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give, 류 동사가 있습니다. give와 비슷한 종류의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이러한 동사들의 특징은 동사 자체에 물건이 전달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다라는 동사를 상상해 보세요. 주다라는 동사를 하면 물건이 바로 전달이 되지요. 주다 동사는 물건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말해주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는 동시에 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동사를 하면 바로 물건이 전달이 됩니다. lend, 빌려주다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빌려주다라는 동사를 하면은 물건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이 모든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send, 보내주다, pay, 지불하다, bring, 갖다주다, offer, 제공하다, show, 보여주다, teach, 가르쳐주다. 이러한 동사들의 특징은 이 동사를 하면 바로바로 어떤 물건들이 전달이 되어져요. 이러한 종류의 동사들을 우리가 사명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받는 대상 앞에는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르쳤다. 영어를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나는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이런 식으로 사형식 문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주는 동사들의 특징은 이 동사의 자체에 물건이 전달되는 행동이 포함이 된다. 반면에 이 by에 해당하는 류의 동사들이 있어요. 이 by에 해당하는 동사의 특징은 물건이 전달되는 행동 전에 하는 동사입니다. 단어로 보시면 by, 사주다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by라는 이 동사는 사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고 나서 주는 거죠. 그래서 사다라는 것 자체에는 물건을 준다라는 것이 포함되진 않아요. 사다, 그리고 나서 주는 거죠. make, 만들다도 마찬가지죠. 만들고 그리고 전달하는 거. get, 내가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거. find, 마찬가지죠. 찾다, 찾고 나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 자체는 아직 주는 것은 없어요. 동사를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주는 거죠. 주문하다, 주문하고 주는 거고, 요리하다, 요리하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동사들의 특징은 주긴 주지만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to를 사용하는 동사들은 동사 자체가 주는 거죠. give, 주다, 보내주다, 제공하다. 그 자체가 다 주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러한 동사들은 주기 전에 하는 행동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전치사를 뭘 사용하게 되느냐? for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sk라는 ask류에 해당하는 동사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탁하고 질문하는 동사는 우리가 사명식으로 바꿔줬을 때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꿔줬을 때, 즉 사형식에 맞게 목적어를 쓰지 않고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싶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을 그 뒤로 보내주면서 우리가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치사는 이 동사에 따라서 각각 to를 쓰고 for를 쓰고 of를 쓴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문장들 한번 바르게 고쳐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모두 다 사형식에 해당하는 수요 동사가 쓰여졌고요. 수요 동사의 특징은 바로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는 에게에 해당하는 에게 목적어, 그것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을을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했었습니다. 이 규칙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만들어 주었다. 애플파이를 우리에게. 에게가 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 문장은 사형식 문장이 아니라 사명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 주었다. 무엇을? 애플파이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 전치사 to라는 것은 동사가 주는 행동이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만들고 나서 주는 거기 때문에 for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는 거고요. 말해주다. 나에게 그것을 말해주다. 에게 을을이 순서대로 잘 쓰여졌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사용하면 틀리게 됩니다. 오히려 전치사를 빼줘야 문장이 맞는 거예요. 나에게 말해주어라. 네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명사절로 이 자리에 쓴 거죠.
brought, 가져다 주었다. 도너츠를 그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당하는 도넛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맞으나 전치사를 ove를 쓰면 안 되고 to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져다 주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 문장, 질문하다, 요청하다라는 이 ask라는 것은 나에게 전화번호를 에게 을을이 순서에 맞게 쓰여졌다면 오히려 전치사를 쓰게 되면 안 된다. 이 자리는 명사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빼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주었다. 코트를 나에게. 이런 식으로 코트를 먼저 쓰게 되면 전치사 쓰는 거 맞으나 to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거기 때문에 for를 써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형식 문장, 다시 말해서 이 수요 동사가 쓰여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에 맞게 이 수요 동사가 원하는 에게 을을이 그 자리에 잘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사가 아닌 것들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서 목적어를 먼저 쓰게 된다면 전치사 다음에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맞으나 이 전치사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for를 쓸 때가 있고 to를 쓸 때가 있고 아니면 over를 쓸 때가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포인트.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하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뭐뭐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모두 다 명사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사명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명식으로 바뀌게 되면 전달되는 대상, 즉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목적어는 전치사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면서 전치사와 명사를 합친 부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사명식은 목적어가 하나만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사명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떨 때는 to를 사용하게 되고 어떨 때는 for로, 어떨 때는 over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동사들의 특징은 to를 쓰는 동사는 동사 자체에 주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for를 쓸 때는 주기 전에 하는 행동인 경우, over는 질문하고 요청할 때 ask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